자, 여러분,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수천 톤에 달하는 아직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 그 바로 아래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아마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균형이야말로 오늘날의 마천루를 하늘로 밀어올리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물리법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그냥 서류철에 꽂혀있는 건조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바로 2023년의 핵심 조항들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의 청사진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조항들을 현장의 그 소음과 쇠가루 날리는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선을 둬야 할 곳은 바로 땅과 맞닿은 지점입니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엄청난 하중을 임시로 버텨주는 뼈대, 현장에서는 동발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지구조물이죠. 이게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인데요. 수많은 금속 파이프들이 거대한 정글짐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구조물의 생사를 가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3분의 1 이상. 네, 이 숫자가 전체 구조물의 안정을 책임지는 첫 번째 생명선입니다. 그냥 단단히 고정해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법은 왜 하필 3분의 1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한계선을 정해뒀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렛대 원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만약에 이 겹치는 길이가 짧다? 그럼 옆에서 굴착기라도 한번 지나갈 때 생기는 그 미세한 옆으로 미는 힘, 이 횡력의 결합부가 그냥 툭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분의 1 이상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야만 옆에서 오는 힘도 흡수하고 또 빠지지 않을 최소한의 마찰력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상에서 중력을 버텨낼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시선을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기준 규칙 제333조가 다루는 허공의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공에서의 작업, 가장 큰 적은 역시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매끄러운 쇠파이프나 철근 위가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500g짜리 스패너 하나가 위에서 떨어지면 지상에서는 이게 거의 총알 같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허공에서의 안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숫자 2개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 다발은 2곳 이상 묶어서 들어 올려야 하고 작업자는 2m 이상 높이에서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죠. 정말 이 두 숫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2m일까요? 사실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높이라서 이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기 정말 쉽거든요. 하지만 이 2m라는 높이가 인체가 자유낙하할 때 그 충격이 단순 부상을 넘어서 사망이나 영구장애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런 심리적인 착각을 배제하고 명확한 숫자로 보호장치를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천 톤의 액체 암석, 바로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순간이죠. 2023년 11월에 신설된 기준규칙 제334조와 제335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2.3톤.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상자, 즉 1세제곱미터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가득 채웠을 때의 무게입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무게랑 맞먹죠? 바로 이 엄청난 밀도를 가진 유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어떤 이론 같은 게 아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가슴 아픈 붕괴 사고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현장의 아주 엄중한 경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34조의 핵심은 편심, 다시 말해 무게 쏠림을 막는 겁니다. 이 무거운 액체가 한 곳으로만 확 쏟아지면 구조물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골고루 분산시켜서 타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과정을 누가 지켜볼까요? 바로 감시자입니다. 이 감시자는요, 말 그대로 구조물의 미세한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거푸집이 부풀어 오르는 변형, 지지대가 밀려나는 변위,
바닥에 꺼지는 치마, 이런 것들을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콘크리트를 뿜어내는 거대한 장비, 그 자체도 위험의 근원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호스의 반동 때문에 작업자가 추락할 수도 있고요. 긴 붐대가 고압선에 닿아서 감전될 수도 있고 또 장비 자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땅과 맞닿은 다리, 아우트리거. 이 아우트리거가 딛고 있는 땅이 조금이라도 꺼지는 이른바 집안 치마가 일어나면요. 이 거대한 펌프카 전체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버리는 정말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구하는 숫자들을 따라서 바닥에서부터 하늘, 그리고 가장 무거운 순간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기준규칙 제332조의 2, 받침철물은 무조건 3분의 1 이상 겹쳐야 한다. 그리고 제333조, 철근은 최소 2곳 이상 묶고 2m가 넘는 높이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34조, 콘크리트는 절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골고루 부어야 한다. 네, 바로 이것들이 생과 사를 가르는 정말 핵심적인 규칙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10cm의 겹침, 2m의 높이 제한, 이런 빈틈없는 숫자들 덕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혹시 우리는 시스템만 믿고 따르면 안전할 거야 라는 일종의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던 인간의 그 야생적인 본능은 점점 퇴화하고 매뉴얼 속에서 오히려 더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